쿠팡의 지금 셀러를 통해서 중국에서 갖다 물건을 파는 이런 상품들이 오히려 채널이 간소하면서 중국에서 공략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이 부분이 더 저렴할 것 같고요.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중국의 내륙에서 전진 배치해서 이제 지금 중국의 소비 시장이 지금 규모는 크지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지금 포화 상태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어 왔고요. 중국은 무조건 해외 시장을 공략하러 나가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의 대체제가 인도 시장이 증가 추세되는, 사실 크로스보터 초국경 택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4년 전부터 한국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해 뭐 예산 1,000억을 들어갔고 뭐 무료 배송, 무료 반품하면서 이제 마동석을 갖다가 영업외를 하면서 크게 어필하면서 상당히 지금 큰 확산 속도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중국의 이제 시장 온라인 시장에 1, 2 다투고 있는 PDD 그룹의 판도터가 있는데요. 판도터 테무도 지금 최근에 하반기에 이제 집중 공약해서 많이 올라갔고, 또 중국판 뭐 유니클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도, 최인이라는 기업도 지금 거의 한국 시장 하반기에 공략 중에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소비 시장 뭐 부동산 문제부터 해갖고 중국의 이제 소비가 너무 과열화 급성장하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정체됐고요. 참고로 인구가 작년부터 중국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 시장을 갖다가 이제 공략하는 포인트를 좀 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거든요. 또 PDD 그룹의 판도터 테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판도터도 지금 이미 2020년 9월에 미국에 지금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도 이제 글로벌로 지금 공략 중에 있고요. 뭐 올해 23년 7월부터 한국과 일본 지금 동시 진행하면서 지금 아시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들, 남성들은 여러분들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를 구매하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고요. 참고로 테무는 여성층이 한 57% 여성층이 테무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국의 쇼핑몰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주로 우리나라 지금 중소 제조업들도 경쟁에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가 있고 전 세계 지역 브랜드가 다 있고 유명 브랜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비가 과열된 상황인데, 중국의 제조업이 유통까지 하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이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쉽게 하면은 5만 원에 국내에서 만든 제조업의 상품이 중국에서 뭐 짝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슷한 상품 금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반값에 2만 5천 원에 만약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참고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지금 아마 온라인의 강세를 주력했던 기업들이 올해 상장 다 지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컬리가 연초, 오아시스 연초에 지금 다 처리했고요. 11번가도 5년 동안에 계속 투자 받아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IPO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매각에서도 지금 매각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온라인 시장이 2022년에 한 209조, 210조 원이었는데 지금 소폭 성장해서 올해는 한 225조 원까지 갈 것 같거든요. 대다수 경쟁 기업들이 특히 스타컴도 지금 상장을 철회했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온라인의 독주를 예상했던 쿠팡 자체도 내년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까지는 완전 독주 체제로 갈 듯 했지만은, 물론 이제 이마트 그룹을 이기면서, 근데 쿠팡도 지금 뭐 업력은 상당히 뭐 10년 좀 넘었고, 쿠팡 자체에도 물류센터의 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송이거든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 요 부분에 쿠팡이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지금 많이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상은 플레이어들이 많이 온라인 관련의 플레이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쿠팡 외에도 지금 중국의 해외 진출, 한국을 공략하면서 관련된 플레이어들의 지금 재편성이 앞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박빙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도 지금 대만 사업을 진출하려면 지금 대만에 내년에 상반기 물류센터 거점하면 이제 3개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쿠팡이 2014년부터 로켓 배송하면서 많은 인프라를 네트워크 자사 배송하면서 지금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을 진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참고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지금 사용자가 MAU가 2023년 10월에 약 613만 명 나왔고요. 해무가 265만 명 나왔고, 시인이 10월 기점에서 67만 명 나왔습니다. 계속 중국은 한국에 지금 뭐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고요.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 돈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쿠팡에 지금 셀러를 통해서 중국에서 갖다 물건을 파는 이런 상품들이 오히려 채널이 간소하면서 중국에서 공략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이 부분이 더 저렴할 것 같고요.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중국의 내륙에서 전진 배치해서 이제 주문을 해갖고 최근에는 뭐 3일에서 5일 배송을 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지금 한국 내에서 지금 물동량이 많아지고 주문량이 많아지면은 한국의 인천공이나 그쪽에서 2024년에 계획한 대로 최소 2,000에서 3,000평 정도, 많게는 캐파가 늘어나면 5,000평 정도의 처음에는 자사 물류센터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임대 물류 창고를 얻어서 지금 아마 진행할 겁니다. 물류는 필수멘트는 주문량을 예상해 갖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빨리 배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는 글로벌에서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콜라보 해갖고 전국의 네트워크망을 잘 갖추고 또 그다음 서비스 딜리버리 잘했던 대한통운이 같이 해줘갖고 최근에 보니까 뭐 참고로 대한통운의 주가가 진짜 뭐 한 12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 9만 원이. 그만큼 이제 대한통운 관련 기업들이 여파가 있고,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돈도 들어가지만은 내년도에 이제 독주 체제를 가려고 한 상황에서 쿠팡이 지금 제동 거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경 요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에 2, 3년 전만 해도 쿠팡이 전국에 물류 거점을 임대를 영입한다 해서 뭐 인건비를 10,000원, 20,000원 올려서 경쟁 기업이 상당히 힘든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쿠팡 자체에서는 쿠팡 풀페이먼트 서비스죠. CFS에 알바를 해서 이제 인해 전술을 한 거는 뭐 맞지만은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사실 배송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택배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소장의 말단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물류의 배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얘기가 나와갖고 2024년 계약한다면서 배송기사의 수수료 요율을 갖다가 10% 이상, 많게는 20, 30까지 이런 얘기가 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구조를 작년에 쿠팡 로지스틱 CLS 보니까 대충 매출액이 한 약 7,700억 정도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거래처의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쥐어 짜면서 하다 보면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지만은 이 비용 구조를 갖다 줄여나가면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대대한통운에서 택배 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도 다 들리고 있어서 배송이 망가지면요, 고객 앞에 갖다 주는 말단 배송이 망가지면은 이 우리가 진짜 쿠팡의 와우 회원 1,200만 명도 어느 순간에 또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쿠팡이 좀 경각심을 갖고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쉰이 들어오고 막 하다 보면 정신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니 뭐 중국 외에도 이제 관련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2024년에는 올해 2023년은 하반기를 보니까 결국은 온라인 사업은 사실 배송 물류비용이 상당히 비중이 많거든요. 거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적정 규모 이상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성이 없던 기업들은 재무 구조에 사실 뭐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비용 손실 줄이고 재무 구조를 안정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다 지금 수장들을 갖다 재무통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는 제동이 걸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콜드체인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쿠팡이 새벽 배송을 갖다 주니까 어느 정도 고객은 받아서 사용하겠지만은 공산품이나 일상생활용품 배송 시간이 좀 한 뭐 3일, 5일 가도 괜찮은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다 빨리빨리 문화에 그냥 새벽 배송까지 갖다 준 거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은 물리 현장에서 이 부분이 잘 결충이 안 되고 계속 과잉적으로 이게 나가면은 사실 물류 현장의 배송 사원의 이 상황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공산품, 일상생활용품 같은 경우 만약에 중국이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중국의 짝퉁이 진짜 맞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착되기 시작한다면은 이 수량이라든가 고객에게 받아지는 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생활용품, 패션 상품이 만약에 중국에서 그냥 가격이 반값으로 돈되면은 한국에서 제조해야 되든가 한국에서 채널을 갖다가 중국에서 갖고 와서 파는 셀러들의 어떤 이 위협감, 이거는 상당히 제가 리스크가 저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 자체에서는 뭐 연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이상 2,000억이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했지만은 투자 대비 회수 비용에다가 가장 중요한 물류 풀피멘트 센터하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총 물류 비용을 갖다 이제 수익 구조를 잘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송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구조, 그다음에 CSR, 그다음에 관련된 ESG,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쿠팡이 혼자서 홀로
독주 체제가 갈 것에 지금 저희 중국이 들어왔고 국내 시장이 재편성하면서 업계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은 빠른 게 좋은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들이 경쟁이 약화되든가 중간에 있는 셀러들이 이탈되고 이제 많이 사라진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비즈니스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2024년 상반기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